오늘은 원진에 대해서 해볼게요. 원진은 미워 죽겠는데 헤어지지는 못하는 애증의 굴레라는 그 지독한 특징이 있어요. 충은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차라리 갈라서고 끝나는데 원진은 왜 질척하게 발목을 잡는지 그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충은 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두 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거든요. 우리가 사고가 나면 차를 폐기하게 되잖아요. 사람도 크게 부딪히게 되면 이별을 한다거나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거든요. 원진은 정면 충돌하는 그 각도에서 한 180도 정도에서 살짝 비껴난 150도에서 210도 사이 엇박자라고 보면 돼요. 시원하게 한판 싸고 끝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. 정면으로 박살난 게 아니라 옆구리를 계속 이렇게 긁으면서 달리는 형국이라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계속 불꽃만 튀기면서 나란히 달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인 거죠. 사람으로 치면 이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또 원진이 6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쌍, 묘신, 진해, 사술, 오축이 귀문과 겹치면 집착이 좀 섞여 있는 거거든요. 이 귀문은 비정상적인 몰입을 뜻해요.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왜 저러지? 왜 저렇게 얄밉게 하지?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도대체 왜 그래? 라면서 상대의 일거수 일투족에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 이 마음속에서 상대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은 인과적 이유인데요. 미청산된 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 원진 관계는 전생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아주 복합하게 얽혀있는 채권이란 채무 관계랑 같아요. 우리가 이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은행 문을 나설 수 없잖아요.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원진은 이 서로의 업보를 다 털어낼 때까지 이 우주가 억지로 한 공간에 묶어둔 거거든요.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지, 혹은 나 없으면 저 사람 어떡해 라는 이런 묘한 동정심이나 책임감이 발동해서 발을 못 빼게 되는 거예요. 이 인과적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그 원불교에 그 인과품이 있거든요. 그 인과품을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지금 한번 조금만 소개를 해볼까요? 인과품에 보면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.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나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.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나니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. 이 말은 그 우주의 진리를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그 정해진 결과를 상쇄하지 못한다. 이렇게 없앨 수 없다는 뜻이에요. 결국 내가 한 짓은 내가 결국 다 받게 돼 있다는 뜻인데요. 죄와 복은 각각이고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도 있고 복을 만들고도 있고 또 그 죄의 값을 받고도 있고 복을 받고도 있잖아요. 이 사주라는 게 전생에 내가 한 일에 대한 그 결과지가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 충이나 형이나 파 이런 게 시험지로 계속 오게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를 알고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원진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. 원진에는요, 이렇게 축, 오 원진, 자, 미 원진, 인, 유 원진, 묘, 신 원진
진, 해, 원진, 사, 술, 원진이라는 게 있어요. 자, 다시 볼게요. 자, 자미원진, 추고원진, 인유원진, 묘신원진, 진해원진, 사술원진이 이렇게 있어요. 자미원진부터 볼게요. 자자는 왕지잖아요. 가장 순수한 물이라고도 해요. 이 물에 이 뜨거운 흙이 오면 흙탕물이 되잖아요. 이 물이 흐려지니까요. 그래서 이 서로 싫어하는 것도 있고, 또 이 쥐랑 양은 서로의 그 똥을 싫어한대요. 그래서 이 쥐는 자기의 맑은 기운이 탁해지는 것에 분노를 하고, 양은 물이 내 열기를 식혀주기는커녕 진흙이 되잖아요. 그래서 몸에 달라붙어서 짜증이 난대요. 서로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원망이 깊어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. 다음은 추고를 볼게요. 추고는 그 축이 겨울에 꽁꽁 얼은 땅이잖아요. 이 축축한 땅에 오가 가장 더운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화고 얘는 토니까 화화생토 해서 도와주는 것 같죠. 하지만 너무 이 뜨거운 불은 결국엔 이 흙을 말려버려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. 또 이 축은 소잖아요. 소는 평생 묵묵히 밭을 갈면서 성실하게 일하는데, 말은 서서 잠만 자고 게으름 피우는 것처럼 보인대요. 말이 옆에서 막 너무 뜨겁게 또 날뛰니까 숨도 막히고, 소 입장에선 말이 너무 얄밉고, 이 말은 또 이 소의 고리타분함이 답답한 거죠. 서로 속도가 안 맞고 환경을 파괴하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. 서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추고는 또 이 귀문도 돼서 추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꼼꼼하시지만, 제가 겪어본 결과는 사람을 좀 들들 볶는 면도 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인유 원진을 볼게요. 이는 거대한 나무거든요. 이 나무에 조그만 이 작은 칼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어대는 거예요. 이 나무에 계속 이 껍질에 얘가 계속 긁어대니까 얘는 얼마나 이렇게 귀찮겠어요. 그리고 이 호랑이는 산중 호걸이잖아요. 그래서 밤에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데, 동이틀 무렵에 이 닭이 꼬꼬댁하고 울어버리면 사냥을 멈추고 돌아가야 하잖아요. 호랑이는 닭의 울음소리가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해서 중호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죽이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신경을 긁는 관계가 되고요. 다음은 묘신을 볼게요. 이 묘는 제가 이 묘를 깔고 있거든요. 어린 새싹이기도 하고요. 또 굉장히 예민해요. 한마디로 또 촉이 좋다고도 하죠. 또 유연한 덩굴 식물, 아까 이 촉이 좋다는 이 신경만도 뜻하고요. 또 이 신은 아주 무겁고 투박한 쇳덩어리거든요. 이 어린 새싹을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에요. 그리고 이 토끼는 토끼 눈이 보면 빨갛잖아요. 자기 빨간 눈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원숭이는 엉덩이가 빨갛잖아요. 그래서 자기 눈을 흉내내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다고 합니다. 원숭이는 또 재빠른 토끼를 보면서 자기보다 영악하다고 시기를 하고요. 토끼는 을목의 기운으로 아주 유연한데, 원숭이는 또 이 경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단단하잖아요. 쇳덩어리가 유연한 나무를 꽉 쥐고 안 놔주는 형국이라서 나무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해서 미치겠고, 쇳덩어리는 나무가 내 맘대로 안 깎여서 화가 나는 상태라고 합니다. 심리적으로는 토끼는 원숭이의 무식한 힘이 무섭고 싫고요. 원숭이는 토끼의 예민함과 잔머리가 자기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하니 꽉 눌러버리려고 하죠. 집착과 소외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장 전형적인 원숭이예요. 다음에 이 진은 비를 내리기 위해 물을 가두어둔 이 구름창고라고 보면 되거든요. 해는 거대한 바다나 강물이죠. 그런데 이 진 자체가 습한 흙이 섞여 있는 물이에요. 그리고 이 진은
용이고 해는 돼지죠. 용은 자기는 구름 위를 나는 고귀한 존재인데 돼지는 이 진흙탕에서 구르는 존재란 말이죠. 돼지랑 돼지의 코랑 얼굴이 용의 얼굴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감히 저 추한 돼지가 나를 닮았단 말인가 하면서 이 용이 돼지를 극도로 혐오한다고 해요. 또 용은 하늘로 승천하고 싶은데 돼지가 그 바닷물을 휘저 진흙탕을 만드니까 용의 비늘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용이 또 돼지의 추함이 자기의 고귀함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극도로 혐오를 한다고 합니다. 다음은 사수를 볼게요. 사는 화려하게 퍼져나가는 빛이에요. 술은 뜨거운 흙이지만 동시에 이 빛을 다 가두어 버리기도 하죠. 또 사는 뱀이잖아요. 뱀은 이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어대면 그 진동 때문에 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깜짝깜짝 놀란대요. 조용히 명상을 하고 싶은데 이 뱀에게 시끄러운 개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. 내가 상대방과의 합을 볼 때 내가 잘하는 글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이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런 원진이 발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면 또 이 원진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한 성격인데요. 임체로 치면 촘촘한 신경망이거든요. 남들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이 묘를 깔고 있으면 상대의 눈빛이나 말투의 미세한 떨림에서 그 사람의 인과적인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또 이 대운에서 신까지 왔기 때문에 묘신 원진과 이 묘신 비문이 발동을 하는데요. 전보다 더 예리하게 보이고 또 상으로도 이렇게 떠서 보이더라고요. 내가 상대방한테 물어봤을 때 거짓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의 그런 현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팔을 꿰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상으로 뜨더라고요. 다른 분들도 그러는지 좀 궁금하고요. 이 현미경이라고 했잖아요. 묘가. 이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내 자신을 보는데 활용을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작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.